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행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4일 방송입니다. 야, 이제 7월도 거의 이제 마무리돼가는 시점이네요. 야, 시간 정말 빠르고요. 다들 또 휴가철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동접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한 소중한 분들이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 어떤 이벤트로 여러분들한테 또 약간 깜짝 이벤트로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제가 또 해드릴 수 있는 어떤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 중인데, 지방 한 번씩 내려가면 거기서 뭐 한번 번개라도 한번 할까요? 지금 뭐 그런 거 아니면 딱히 뭐가 딱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이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오미아님, 오늘 너무 덥네요. 그렇습니다. 덥죠? 양말님, 우리 형 좋습니다. 아시아님, 마무리 해야죠. 네. 최준웅님, 감사합니다. 등골 아빠님, 역시 매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들 하십니까? 네. 다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해야지 뭐도 하잖아요. 긍정맘님, 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 들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벤트 캐리온님 주식을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드릴 수는 없죠. 뭐 법인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벤트가 있으면 뭐 글쎄요, 한 주 정도 드리는, 어떤 주식을 한 주 정도 드리는 뭐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드리게 되면 뭐 양도세나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 것들. 사사랑초님, 박 부장님 화이팅. 좋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뭐 할 것도 많은데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코스피가 18.7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리아나 관련주가 강세였죠. 특히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 테마로 마리아나 그리고 낙태 관련 이슈가 있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수산 등 음식료, 그리고 초전도체, 그 다음에 보험, 전선 전력 설비, 풍력, 태양광, 화장품, 우주항공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실적 대기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기감 지속 쪽에 지수가 약부합 이제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 알파벳 실적에 따른 시간의 주가가 좀 엇갈렸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별다른 등락 요인은 부재했고요. 개별 종목별 순환매 이루어지는 종목 장세가 전개되면서 테슬라는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7.8% 급락했습니다. 오늘 아마 본장에서 이 반영이 되겠죠.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상치 하회한 EPS 발표가 테슬라가 나왔고요. 오늘 본장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알파벳은 예상치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빅테크 대부분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 이어지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실적주 그리고 낙폭과대주 그리고 외국인 이탈 축소 등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등이 상승하고 외국인 수급에서 반전이 일부 일어나면서 장중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 초반 2750선이 깨졌지만 SK 하이닉스 등 상승 전환하고 일부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반전 영향을 미쳤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외국인이 장 초반 2000계약 넘게 선물 순매도를 보였지만 오전 기준으로 봐서는 500계약 순매도로 매도가 대부분 또 축소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향 퀄리파잉 관련돼서 콜 테스트가 이게 거의 개와 늑대의 시간, 뭐 양치기 소년 이런 느낌인데 맨날 뭐 단독 보도해가지고 통과됐다 아니다 뭐 계속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는 좀 지겨울 정도예요. 그래서 퀄리파잉 관련해서 4세대 HBM3는 통과가 됐다. 이게 중국향 제품이죠. 그리고 5세대인 HBM3E는 아직까지는 테스트 중이라는 게 로이터 통신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금일 약간 약세를 보인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를 물량을 감소시키면서 HBM3E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HBM3가 물량 감소가 SK 하이닉스로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HBM3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하는 뭐 그런 쪽으로 퀄리파잉이 된 게 아니냐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 같고, HBM3E로 하이닉스가 납품 물량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오르는, 삼성전자는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5세대 HBM3E에 대한 이슈가 삼성전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밸류에이션 본다면 12개월 선행 PER은 9.6배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10배 정도, 이 정도도 못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9.5배 정도 수준이 PER 기준 코스피 2750이라서
여기는 장중에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죠. 9,750 정도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다. 1차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전일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재확인했던 실적 영향력을 오늘도 보여주었는데 금일도 실적주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산업재에서는 조선기계, 방산 등의 산업재 섹터 실적 영향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화, 엔진, 현대, 로템 등이 장중 52주 신고가 역시 나타냈습니다. 헬스케어 쪽은 금리 인하 기대감, 실적 기대감 속에 7월 헬스케어 강세 지속인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셀트리온도 모습이 괜찮았죠. 장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타나면서 금일 실적 발표가 나타났죠. 52주 신고가 장중에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삼성생명이 KB금융 호실적 주주하는 확대 기대감 때문에 보험주가 일부 올라왔고 그리고 카카오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인터넷주가 일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 등 바이오 강세 속에 지속됐고요. 낙폭 과대 인식 속에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코스피 대비 낙폭이 또 코스닥이 과대했던 탓에 저가 매수 바이오주 위주로 또 유입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의 바이오주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 외에도 일부 반도체 소부장, 특히 오늘은 테크윙이 장중 10%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고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등의 저가 매수에 유입되는 일부 반도체 소부장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머크가 알테오젠의 기술 적용된 임상 추가 소식이 나타나면서 알테오젠 종이 좋았고요.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약간 올라왔고 반도체 소부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HBM, 퀄리파잉 통과 소식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업종별로는 의약품 상승했고요. 의료정밀, 섬유의복도 강세였고 철강 및 금속, 건설업, 금융업은 약세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로이터발,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 납품 소식에 오전 중 등락이 이슈 있었는데 삼성전자 측의 확인은 완전히 확인은 좀 불가하지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HBM3E 5세대 제품은 아직은 엔비디아 쪽에 약간의 테스트 중에 아직 있다. 8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HBM3, 그러니까 이제 4세대 제품의 납품설, 중국향 모델에 탑재되는 납품설이 이제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 추정 합 매도 물량이 삼성전자 쪽은 일부 나왔다 볼 수 있겠고, 이미 5세대 HBM3E 납품 중으로 보이는 SK하이닉스는 6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강세 의약품 상승 중에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웅제약 R&D 간담회 이후에 강세가 나타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감이 강세였는데 장 맞추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내일 세론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최근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산업도 강세 지속이었는데 영국의 판버로 에어쇼 진행 중인데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이 강세였고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은 판버로 국제 에어쇼에서 각각 글로벌 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 그리고 네덜란드 왕립 항공우주센터와 AESA 레이더 개발 협력 MOU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테마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 당선 기대감의 상승인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것 같고 CS 윈드, HD 현대일렉트릭 등 전일 실적 서프라이즈 이어지면서 강세가 나타났고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등도 장중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2차전지 업종이 장전 테슬라 2분기 실적 쇼크 영향으로 하락세 보였고요. LG 엔솔 장중 역대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엔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퓨처엠 등도 약세였고요. 코스닥은 기타 서비스와 제약이 상승 보였고 반면 오락문화와 비금속이 약세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은 대부분 실적 연동으로 주가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그래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주가 움직임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주가들이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거나 아니면 트레이딩 할 때 그래도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테마주 장세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막 하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프리티 SU 수님, 누가 박 부장님을 욕을 하지? 너무 나무랄 데 없는 분인데, 누가 댓글창에 욕을 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욕하신 것도 감사합니다만, 예, 그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욕을 하시는 건데, 아마 댓글창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런 글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안지연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장님. 예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누가 댓글창에서 욕을 하셨다 해도 욕하시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볼만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뭔가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인데 괜찮습니다. 그것도 욕을 하는 것도 무관심보다 나아요. 그리고 욕하시는 게 진심이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네.
뭐 그런 분은 제가 못 봤는데 댓글창에서 갑자기 그런 댓글이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예, 방송하다 보면 다 못 봅니다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야구 경기 2030님 우리 부장님 짱. 아 야구 경기 보러 가고 싶은데 야구 경기 요즘 못 보고 있어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메이저리그도 좋아하고 네. 뿔란천사님 박 부장님 욕 안 했어요. 예. 말려조님 누가 우리 형 욕했냐. 불타는 감자님 부장님 남자다. 그렇죠. 저 남자입니다. 예. 욕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관심보다 안 나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셨다 하더라도 보고 계시다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방송이 볼만하니까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오시겠죠. 근데 볼만하시다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그러진 않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분이 더 많다면 괜찮습니다. 네. 또 욕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상호밤님, 마인드 멋지시에요, 형님. 뭐, 마인드가 멋진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살아야죠. 뭐, 살면 얼마나 산다고요. 예, 긴자손님, 예, 부장님이 휴가 안 가시나요? 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접속하고 계시면 저는 여기에서 자리를 지켜야죠. 연말쯤에 아마 납회날 이때쯤 맞춰서 뭐 하루 이틀 쉴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휴가 거의 안 갑니다. 대신 가족들은 열심히 보내주죠. 가족들은 열심히 보내줍니다. 예. 가족들이 휴가 가고 집에 비어 있으면 저도 좀 쉽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증권업을 그만두면 또 좀 쉬는 날이 오겠죠. 예, 그때 충분히 쉬어도 돼요. 그때 돈 쓰죠, 뭐.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또 식구들이 이렇게 휴가 가고 또 뭐 연말에는 또 우리 뭐 둘째 어린이는 또 이렇게 또 약간 뭐 어디 가서 또 공부도 좀 해야 되니까 또 그런 것들도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열심히 돈 벌어야죠. 뭐 열심히 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도 보내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한번 띄워드릴게요. 주요 지수 등락률인데, 자, 회색은 7월 한 달간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연간입니다. 연간으로 제일 많이 오른 게 어디입니까?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그 다음에 S&P 500, 러셀 3000, 연간으로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디입니까? 러셀 2000 지수도 올라왔는데, 7월 한 달만 보고 있으면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높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S&P 400 중용주 주가 지수가 7월 한 달 그 다음에 좋았고, 다우존스가 괜찮았고, 러셀 3000, S&P 500, 나스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트레이딩이 나타났다는 거죠.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역시 러셀 2000이나 중소형주 쪽으로 약간 수급 이동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도 역시 네, 우리가 7월 한 달 사이에 어떤 스타일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세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 다울투자증권의 퀀트 자료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그래서 어디가 좋니?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퀀트 자료 보시면은 자, 푸른색 막대 그래프는 올해 상반기, 그리고 짙은 부분,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입니다. 예, 보시면 올해 하반기 좋아지는 게 어딥니까? 반도체가 하반기 엄청나게 좋아지네요.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대비해서 좋아지는 것은 왼쪽부터 계속 좋아집니다. 왼쪽부터 ID 하드웨어, 그 다음에 건강관리, 디스플레이, 화학, 반도체, 미디어, 조선, 가전, 소매, 유틸리티 이런 순서로 좋아지는 거고요. 이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순서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 좋아지는 그로스 성장률입니다. 근데 절대치로 보고 있으면 반도체가 가장 좋긴 해요. 예, 그리고 그다음 절대치로 봐서는 사실 뭐 상사 자본제도 괜찮고요. 그런데 어쨌든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성장률이 좋아지는 것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순서로 보시면 결국 IT 하드웨어, 건강관리, 디스플레이, 화학, 뭐 반도체 교육, 조선, IT 가전 이런 순서대로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좋아지는 거고 절대치는 이렇게 파란색과 짙은 이 푸른색 이 부분이 차이가 어디가 가장 많이 높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보시면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좀 처지죠. 예, 조금 처지는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부분. 그래서 섹터를 볼 때 퀀트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말려조님, 예. 반도체는 그놈의 선반영. 반도체만 그런가요? 자동차도 그렇죠. 맨날 선반영, 피크아웃. 맨날 그 논리죠. PR이, 자동차는 PR이 4배, 5배인데 아직도 선반영, 피크아웃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답은 합니다.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쩌겠어요. 시장이 그런 걸. 저평가. 계속 절대 저평가죠. 좀 아쉽습니다. 네, 수급이 또 어떻게 바뀔지. 근데 우리가 아무도 뭐 기대를 안 했던 은행주, 보험주, 지주사 이런 것도 상반기는 막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스타일이 언제 어떻게 막 정말 관심이 없는데 저평가 계속 절대 저평가인데 한번 바람 타면 확 가거든요. 그런 시점이 정말 올지
타이밍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죠. 이게 역시 미국 시장의 스티프닝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역시 불 스티프닝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야간 선물 시장에서 2년물이 결국 4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역시 10년물과 2년물 사이에 스프레드 마이너스 관계가 역시 이제 좁아지고 있는 거죠. 수익률 스프레드가 좁아지면서 불 스티프닝이 나타나고 있죠. 금리차가 지금은 약 마이너스 20.6bp 정도 수준까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역시 9월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까이 보고 있죠. 골드만삭스 등에서는 일부 몇몇 IB들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가능성이 아주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9월 금리 인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수준이 이제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단기 채권 투자가 유망할 수 있다. 결국 지금은 장기 금리보다 단기가 더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불 스티프닝만큼 중장기물보다는 단기 채권이 더 나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소형주 랠리 확대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빠질 거라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중소형주가 변동금리부 부채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인하가 된다면 중소형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개선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역시 금리와 중소형주 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역외관계, 네거티브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빠지면 중소형주 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7월 들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러셀 2000이든 중소형주들의 최근에 7월에 퍼포먼스가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좋았다는 점 이런 것들도 역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금리 인하가 중소형주 기업들의 펀더멘탈 실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야니아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ICU. 예, 저도 ICU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해리스 부통령 이슈가 상당히 또 불거지는 이슈였죠. 자, 첫 번째 자료 보여주세요. 자, 재밌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이 부분인데요. 자,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와 공동으로 1,018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22일,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4% 기록하면서 42%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기 시작한 게 나온 거죠. 이게 약간의 지금은 정말 이게 안개 속에 접어 들어갔어요. 누가 정말 이길지. 물론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지금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여론조사에서 지금 뒤집어진 자료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이달 7월 1일부터 2일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우세했고 15일부터 16일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 동률을 이루었고요. 제3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2%, 트럼프 전 대통령 38%,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8%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기세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대선 해리스 트럼프 양자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2일 사이, 그리고 15일부터 16일 사이, 21일에서 23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이터와 입소스 이렇게 같이 한 이 관련된 양자 대결 가상과 관련된 이 대결과 관련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에 관련된 테마주가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는 역시 약화가 되고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테마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신재생 쪽에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그린 정책, 이 그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약간의 어떤 CS 베어링이나 이런 쪽 나오고 있고 CS 윈드 쪽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의 테마군으로 이루어지는 대마, 마리아나 관련 테마죠. 근데 이게 3, 4일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갭상승 또 하면서 오늘은 음봉이 나오든지 윗꼬리 쭉 달고 일부 차익실이 나왔지만 아무튼 이 마리아나 테마가 해리스 부통령 테마였고 그 외에도 해리스 부통령이 낙태권이 지지한다. 낙태권에서 지지한다 사실 부각되면서 낙태권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이 이제 상승을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반면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됐던 재건, 그다음에 건설기계, 남북경업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액트 블루의 1일 누적 기부금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기울기가 다소 완만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상향 그림이 있고요. 지금 7월 21일 이후로 엄청나게 예, 이때 바이든이 결국은 이 다음 후보로서 이렇게 자기가 물러나겠다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부금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예,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쪽에 관련된 부통령의 동향을 보면 자, 위스콘신주 위르키 연설에서 올해 대선을 향한 첫 여정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문장이 4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4개 정도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멜라와 할 수 있다. 카멜라 해리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검사와 범죄자. 이 4개로 요약될 수 있는데 자,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1억 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모집이 되고 있고 조지 클루니도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척 슈머 상원 의원과 하킴 제프리스 하원 의원도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전미 자동차 노조 연합도 며칠 내에 지지 의사를 밝힐 것으로 봤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이 24일 저녁 8시 미국 동부 기준으로 또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서 좀 일어나셨는지 모르겠네요. 당분간 대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의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트럼프 후보의 흐름이 왔었죠. 피격 사건 이후로 트럼프 후보의 시간이 왔지만 지금은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의 시간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 시장의 스타일이 완전히 왔다 갔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막 빠지고 이런 게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주간 후원금 집계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번 주가 사상 최대치 경신을 예상한답니다. 이게 2000년 9월 이후부터 이게 민주당 후원금 집계인데요. 야, 엄청나게 올라오죠. 이게 유인투자증권의 자료인데 이번 주 월화 이틀 동안 약 8천만 달러를 후원금이 돌파를 했고요. 향후 4일 동안 일평균 2천만 달러만 상회이 되면 2020년 기록한 주간 최고액 2억 5천만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 액트 블루의 고액 후원자 기부액을 제외한 대부분 다 보면 풀뿌리 후원자들 집계액이죠. 그러니까 고액 후원자 몇 명이 펑펑 후원을 한 게 아니고 거의 풀뿌리 후원자들이죠. 그리고 기존에 후원하지 않았던 민주당 당원들이 이렇게 막 후원이 들어오면서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띄게 굉장히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 이번 대선이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 있을 수도 있다. 누가 이길지 정말 모른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현대차증권에서 이 관련해서 바이든 사퇴 선언 이후에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모금액이 달성이 되면서 결국은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과 유사한 정책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9년 경선을 되돌아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 대비 더 높은 법인세 그리고 친환경 투자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해리스 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대선이 한 3, 4개월 남은 시점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 더욱 대비되는 상황을 정책을 내놓게 된다면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되들려서 굉장히 좀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후보에서 이 기싸움이 될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겠다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해리스냐 트럼프냐 그래서 그린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보는 것 같은데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이 그린 산업 관련된 정책 면에서는 해리스는 바이든의 IRA를 그대로 승계받아서 트럼프와 대척점에 있다 볼 수 있겠고 해리스 당선 시에는 그린 산업의 성장은 기존 예상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재집권 때에는 일부 그린 산업 위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이렇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철저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 결국은 산업별 단기 업황 실적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을 좀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1기 시절에도 트럼프 시절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 입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금 집행이 그대로 집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자금 집행이 이미 됐었습니다. 그래서 1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재생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단기적이고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단기 실적 전망 개선되는 업체에서 저점 매수를 좀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꼭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전자 치료제, 제약바이오 오늘 좀 괜찮았는데요. 비만 치료제는 좀 쉬어가면서 오히려 유전자 치료제 이쪽이 좀 올라왔습니다. 마크로젠이 언론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 관련된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 헬스 앱에 탑재되는 마크로전의 건강관리 플랫폼 젠톡이 일상생활 라이프 로그나 유전자 검사 분석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개인 맞춤 건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젠톡은 비만, 탈모, 그다음에 영양소, 식습관, 운동, 수면 패턴, 피부 특성 등의 국내 최대 129개까지의 검사 항목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유전자 미생물 검사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고요. 관련해서 삼성전자 마크로전의 협업이 업계 최초로 시작되는 사례로 보면서 결국은 국민 건강관리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것들도 이야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외신에 따르면은 일본에서 10주 연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많이 가고 계신데 놀러 이게 신종 코로나 또 창궐한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후생 노동성이 지난 8일부터 일주일에 걸쳐서 전국 약 5천 곳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5만 5,072명으로 집계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10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고 최근 들어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지정 의료기관이 보고한 일주일간 입원자 수는 3,081명으로 3주 전보다 거의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인 KP.3에 감염된 케이스가 가장 많았고 이 KP3 오미크론이 파생된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등 북반구에서 새로운 우세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볼까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예, 이게 오른쪽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3개가 있죠. 예, KP.3, KP.2, LB,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변이 바이러스 가리키는 그런 아마 이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감염 케이스가 막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유전자 치료제, 마크로젠, 랩지노믹스, 소마젠, 엑세스바이오, 수젠텍 등도 좋았고 일부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진단, 치료제, 백신 이런 쪽도 오늘 갑자기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셀리드 같은 경우는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 미국, 러시아 특허 등록 모멘텀도 지속됐고 지금 보여드린 이 부분들이 결국은 새롭게 이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코로나 감염증 이슈가 좀 불거진 거죠. 잠깐 이게 생각해 보니까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이게 정말 단기로 그냥 좀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또 번지면 지금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걱정스러운데 그나마 지금 여름이잖아요. 더운 여름. 그러니까 확산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코스닥의 진단키트주 오늘 강세에 대해서 일주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왔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시즌을 포함해서 이 관련된 진단키트주 흐름이거든요. 최근의 흐름. 자, 2020년 1월부터 100을 놓고 관련된 흐름인데요. 거의 그때 다 빠졌습니다. 보시면 시젠, 그다음에 SD바이오가 그나마 랩지노믹스가 좀 덜 빠졌습니까? 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 7월 15일을 지금 100을 놓고 좀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이제 주가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의 흐름 동향인데 자, 그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각각의 종목들이 지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의 흐름인데요. 자, 바디텍메드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버티고 있네요. 실적들이.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바디텍메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 종목들은 대부분 다 꺾였죠. 피크를 찍고 21년, 22년 이렇게 피크를 찍고 다 빠졌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진단키트주들이 대부분 다 팬데믹 수혜가 있었지만은 단기적인 수혜 기대로 인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걸로 보이는데 역시 주요 진단키트 업체들의 매출액이 보시면은 역시 점점 좀 빠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탑라인 성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고 최근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튀기는 하지만 지속 가능한 매출 성장 기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자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대응에 좀 국한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코멘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또 확산세로 초강세로 많이 접어든다고 하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 오늘은 비만약을 좀 쉬면서 이렇게 유전자 치료제나 진단 키트, 치료제, 백신 이런 종목들도 일부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좀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고 모르겠다님 올려주셨는데 부산의 동네 롯데백화점이랑 롯데마트가 매물로 나왔다고요? 아, 저희가 예, 고향이 부산이고 저희가 서면 쪽 그쪽이 저희가 본가가 있었던 곳인데 아, 정말 그렇습니까? 그쪽이 그렇게 바뀌나요? 아, 정말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어렸을 때 그 동네 놀이터에서 막 뛰어다니던 그런 동네인데 아, 진짜 좀 경기가 예, 부산도 어떤지 참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산 경기가 전국적으로 경기가 다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다들 좀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내 제약사 반사이익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미국의 제약사 특허 남용 제한 관련된 법안 통과 소식 관련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보유한 국내 제약사 반사의 기대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회가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걸로 전해지면서 이 법안은 제약사들이 신약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특허 건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번 법안을 비롯해 미국에서 약가를 낮추는 여러 정책이 도입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한 국내 제약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약주들이 오늘 좋았거든요. 한편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이번 법안은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 수를 분야당 최대 20개로 제한하고 다만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당적으로 합의한 법안이어서 하원 표결도 무난히 거치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미국 의회는 이 법안이 중첩 특허를 막으면서도 기존의 혁신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부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시 생물보안법도 있고요.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좋았고 알테오젠 그리고 이소앱지스, 에이프로젠 등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고요.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 개선 속에 삼성제약, 삼일제약, 조화제약, 국제약품, 이연제약, 일동제약 등의 제약업체들도 굉장히 좀 모습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진단키트, 이런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일부 제약업체, 이런 쪽도 바이오시밀러까지 전체적으로 조금은 확산되는 모습이 일단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지 않죠. 갑자기 이렇게 스타일이 변하니까요. 자, 네 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오늘도 전력설비와 전선주가 좋긴 했는데 윗꼬리를 꽤 달았어요. 주가들이 최근에 신고가를 뚫었고 현재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일부 재룡전기나 일부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도 윗꼬리를 좀 달고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어제 HT 현대일렉트릭 관련된 이야기는 어제 제가 방송으로 드렸고 실적이 어떻게 나왔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나왔다 제가 IR 자료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어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제 방송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넘어가고 자, 지난 18일에도 LS 에코에너지도 상장 후에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25일 실적이 발표될 LS 일렉트릭도 아마 최대 실적을 낸 지난해 2분기 매출 1조 2018억, 영업이익 1049억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전선 이런 쪽은 대부분 다 실적이 2분기에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은 올해 홍해 항로 물류 차질로 유럽과 중동 전력기기 납품이 좀 늦춰지면서 2분기 컨센서스가 지난해 2분기와 비슷한 수준, 매출이 1조 2,581억, 영업이익이 854억 정도로 컨센이 비슷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효성중공업은 오히려 이연된 것 때문에 하반기가 좀 더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도 역시 같이 관심권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당분간 이제 전력 슈퍼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보는 것 같고, 신한투자증권에서도 HC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고, 업황이 좋은 북미에서 실적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평가를 했고요. 2030년까지 전방 사이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호황을 즐길 때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도 주요 변압기 생산 업체들의 연이은 증산 계획에도 전방 수요가 견조한 모습이고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판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 기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구간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증권에서도 변압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더 봤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미국 대선 결과 무관하게 전력망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또 해서 역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망 구축은 필수적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된 쪽은 역시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책적인 지원도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나
뭐 변압기, 전선 쪽은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섹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신고가 내고 난 다음에 일단 개인적으로 차익 실현 일부 나온다 보지만 또 눌림목 이후에 또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치고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전력 설비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변압기 PPI가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변압기 PPI가 조정받을 줄 모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 그림이 역시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현대엘렉트릭 관련된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22%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과거의 영업이익률이 21년, 22년 넘어들 때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적자였겠죠. 근데 이게 올라오면서 5%대 작년, 재작년 들어오면서 이게 22%까지 마진율이 더 올라오고 있죠. 지금 원자재 하향 안정화되고 판가가 올라가니까 마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섹터로 보는 관점이 아직은 좀 높다라고 보이는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폴더블 폰 쪽입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23일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이르면 2026년 접는 아이폰을 처음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는데 아이폰이 먼저 나올지 뭐 맥북이나 아이패드가 먼저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아이폰보다는 맥북이나 아이패드 쪽으로 접는 게 좀 나온다, 먼저 나올 거다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의 그동안의 아이디어화 단계에서 진전이 있었고 애플이 내부 코드명을 V68이라고 명명하고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새 기기의 부품 조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공급업체들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관련적에서 역시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의 폴더블 폰도 일부 좀 반응이 좋다, 사전 예약 물량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관련된 종목들이 잠깐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LS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폴더블 기술이 발전하면서 IT 디바이스의 폼팩터 변화 조짐도 본격화될 거로 봤습니다. 기존에는 바 타입의 스마트폰 시장이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는 폴더블 제품의 침투율이 전체 시장이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는 2019년 폴더블 폰 개화 이후에 아직까지는 뭘 봅니까? 기기 구조, 내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게, 경량화, 그리고 두께, 슬림화, 그리고 주름 개선 이쪽에 집중하면서 계속적인 폼팩터 개선을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기기의 폼팩터가 롤러볼, 익스펜더블, 그 다음에 슬라이더블로 계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예를 들어서 접는 것도 2번 접는 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에서 결국은 IT에서 오토 이 영역으로 역시나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폼팩터의 다변화와 저용기기 확대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에 관련된 기술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쌓아왔던 종목들이 역시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엠텍, 이노x 첨단 소재, 세경하이테크, KH바텍 이런 종목들이 역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S증권의 자료인데요. 폴더블 제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과거 제품 Z 폴드, 그 다음에 Z 플립, 뭐 Z 폴드 2 관련해서 이제 쭉쭉 순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적용됐던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파인엠텍 관련해서 과거에 외장 힌지 그리고 내장 힌지 쪽도 파인엠텍이 과정에 있었고요. 중간에 G 폴드 2로 넘어가면서 KH바텍 힌지 들어가고 그때도 파인엠텍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장 힌지 쪽도 역시 파인엠텍이 계속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폴드 4로 넘어가면서 KH바텍이 넘어갔고 비상장사도 여기에 끼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25년, 26년 이렇게 4년 넘어가면 역시 폴드 6 이게 넘어가면서 폴더블 제품의 두께, 무게, 내구성 그리고 주름 감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외장 힌지 구조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고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커버 윈도우 그리고 이제 특수 보호 필름 관련해서 과거에 G 폴드 관련해서는 인폴딩 관련해서 LG 화학에서 세경 하이테크로 넘어갔고 중간중간에 특수 보호 필름이 세경 하이테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커버 윈도우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스트리, 도우 인시스, 그 다음에 UTI 이렇게 쭉쭉 넘어오는 과정에 있고요. 중간에 세경 하이테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특수 보호 필름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커버 윈도우는 UTI 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쭉쭉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 이어질지 관련주들이 이 단계별로 이렇게 개발되는 단계별로 어떤 회사들이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 마지막 보시면은 시장의 밸류체인 부품 경쟁 구도입니다. 그래서 외장 힌지로 봐서는 뭐 파이넴텍이나 에스코넥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 힌지로 봐서는 넥스플러스 뭐 이런 게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커버 윈도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밑에 쭉 나옵니다. 파이넴텍이라든지 UTI, 뭐쭉 코롱인더, 뭐 이렇게 PI 첨단 소재 등등이 있죠. 그리고 보호 필름을 봐서는 이게 쭉쭉 보이는 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폴더블 관련된 밸류 체인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상으로 보시기에 좀 너무 작은 화면이라 좀 보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3프로TV 신의 자료실 앱에 들어오셔서 앱상의 신의 자료실 자료를 받아보시든가 아니면은 LS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K뷰티 지원과 아모레퍼시픽, 아마존 프라임데이 성과 소식 때문에 화장품주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아마존 관련된 이번에 프라임데이에서 1, 2, 3위가 아마 코사렉스 등을 포함한 지금 아마 이번에 라네즈 제품도 좀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1, 2, 3위가 아모레퍼시픽 제품이 거의 도배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K뷰티 유망기업 발굴, 민간 협업, 발굴 육성, 해외 수출 규제 대응 지원 체계, 뭐 혁신 제품에 대한 신속 개발 생산 이런 것들이 관련된 정부 차원의 이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용산구 CJ 올리브영 본사에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왔고 더군다나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뭐 펌텍코리아라든지 실적이 좋은 회사들 뭐 클리오 최근에 이야기되들 CNC 인터 그다음에 한국 콜마 이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이게 6만 원으로 한투증권에서 나왔죠. 이렇게 실적단에서 일단 괜찮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고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52주 신고가 나왔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용기 업체들이 최근에 용기 업체들은 수주 잔고를 쌓아놨지 않은 회사들이거든요. 대부분 들어오면 만들고 그랬는데 최근에 수주 잔고 쌓일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밀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감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선반영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나오면 세론 할 수도 있죠. 펌텍코리아 이런 것들도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코사렉스 대표 제품이 어드밴스드 스네일 96 뮤신 파워 에센스가 랭킹 1위를 지난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했었고요. 라네즈의 립 그로즈 밤 베리 향도 그리고 립 슬리핑 마스크 베리 향도 2위와 3위로 집계돼서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APR도 일부 뷰티 디바이스를 판매 흥행에 성공했다 이슈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펌텍 코리아, J2K 바이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APR 이런 것도 주식들이 좀 괜찮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부 음식료 섹터가 좀 움직였는데요. 오늘 한투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G세대, MZ세대, G세대가 아마 1990년 중반에서 201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 자, 1990년 중반이면 제가 대학 생활이고요. 아마 중반이면 제가 군대 갔던 그때 시절인데 그때 태어났던 여러분들이 G세대로 보이는데 사회생활을 지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기성세대와는 다른 소비 가치관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K-팝, K 뭐 드라마, K 영화 K-뷰티 여기에 대한 핵심 세대들이죠. 여기에 따라서 미국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고 2019년 기준 미국의 평균 소득 대비 G세대의 비중은 37.2%였고 2022년도에는 59.6%까지 높이고 있고 그 비중이 높아진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미국의 G세대, MZ세대의 소비 패턴이 한국 소비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을 좋아한다는 이 G세대가 아주 계속적으로 소비 패턴의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중장기로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주요 국가 전체 인구 중에 G세대 비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G세대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죠. 글로벌 내의 G세대 비중은 23.8%로 매우 높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미국의 연령별 비중 추이인데 밀레니엄 세대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이 G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미국의 세대별 2019년 대비 22년 소득의 증감인데요. 보시면은 코로나19 기간 전후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G세대 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의 핵심이라 볼 수 있죠. 이 세대들이 지금 한국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일부분들이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보다 G세대가 한국 화장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은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중에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점유율 추이인데 24년 5월 기준으로 점유율 기준 한국이 1위를 달성하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 1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이십시오. 미국의 라면 수입 금액 중에서도 역시 한국산 라면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G세대들이 매운맛에 익숙해지고 있고 이게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 불닭볶음면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미국의 한국산 라면 수입에 대한 증가 추세가 계속 나타납니다.
나타난다. 삼양식품의 추정 미국형 라면 수출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역시 일부 음식료들이 움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D, 농심, 국순당, 삼양식품, 해태제과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국제유가 하락세에 대한 관련주가 일부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일부 초전도체 관련주가 일부 나왔다는 점, 여기까지 마무리를 드리면서 나머지는 신의 자료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실적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시장이고요.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면서 8월에는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와 같이 하면서 시장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